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2013년에도 수많은 기상이변이 일어났지만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와 충격을 준 건 뭐니 해도 슈퍼 태풍 하이엔이었습니다. 필리핀을 강타한 하이엔은 사상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될 정도로 강력한 위력과 또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는데요. 지구 온난화가 몰고 온 참사라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태풍학자가 하이엔급 슈퍼 태풍이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YTN 사이언스 심재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엔 올해 정말 최악의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먼저 하이엔의 위력과 피해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슈퍼 태풍 하이엔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꼽힙니다. 시속 314km의 강풍과 건물 2층 높이의 폭풍의 일로 레이테 섬 동부 해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타클로반을 중심으로 태풍 피해 지역은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생지옥으로 변할 정도였는데요. 당시 현지 주민들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think first was we don't even know what to do this because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Our families to leave this city so that we can start a new life there. Because here in Tacloban there's no food, water, so you cannot live here. 네, 최신 피해 통계를 보면 사망자 수만 6,100여 명, 실종자는 1,700여 명입니다. 100만 가구가 태풍의 영향을 받았고 2만 7천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금까지 하이엔으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를 약 12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세계 각국의 지원에도 타클로반 지역의 복구는 최소 4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사망자 수만 6천 명이 넘는 그야말로 대참사인데요. 아무래도 그 원인을 지구 온난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 감축은 당장 산업 생산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공정을 개선해야 하는데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데다 탄소 배출권 문제도 각국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하이엔 피해 직후 폴란드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 참석한 필리핀 대표는 태풍이 강타한 조국이 극심한 기후변화 때문에 혼란에 빠진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참극을 낳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강대국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o lead us and let Poland and Warsaw be remembered forever as the place where we truly cared to stop this madness. 사노 대표는 기립박수로 화답하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고 총회 기간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엇갈린 이해 가운데 지구온난화 해법을 찾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이엔급의 슈퍼태풍이 한반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우리나라 태풍 연구의 권위자인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허창회 교수와 박두선 박사우 연구원의 연구 결과인데요. 인공위성으로 태풍 속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륙 시 태풍의 최대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태풍이 과거에 비해 육지 근처에서 빠르게 발달해 짧은 시간에 세력을 키우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슈퍼 태풍의 한반도 상륙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30여 년간 태풍의 발생 위치가 육지 쪽에 가까워져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륙 시 태풍의 강도가 커진 것은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태풍 상하층 간 바람 세기의 차이가 약해진 것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온실가스 저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런 기상재앙을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2013년 지구촌을 강타한 기상 이변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올해는 가을철부터 북반구를 중심으로 유난히 혹한과 폭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한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 폭설이 쏟아져 도심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고온다습한 열대 지역으로 분류되는 베트남에도 12월 중순쯤 사파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눈으로 일대가 하얗게 뒤덮으면서 수도 하노이 등지에서 눈 소식을 들은 관광객이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었고,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평소 눈길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차량들이 도로에 갇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베트남뿐 아니라 열사의 땅으로 불리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도 112년 만에 눈이 내리는 등 기상이변이 속출했습니다. 네, 베트남과 이집트에 폭설이 내린다니 정말 오래 살고 볼 네. 일입니다. 그런데 또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올해는 산불도 유독 심했던 것 같습니다. 호주의 피해가 가장 컸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중순쯤 호주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여의도 면적의 300배가 넘는 지역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에 있는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인데요.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은 시드니와 불과 70km 거리여서 호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호주에는 10년 만에 이상고온이 나타난 데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수백 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호주 언론은 45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 기록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크고 작은 기상이변이 참 많았는데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피해액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스위스의 재보험 회사인 스위스리가 통계를 냈는데요. 네. 태풍 하이엔을 비롯해 홍수와 폭설, 강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2013년에만 1,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7조 7,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4년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액수인데요.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초강력 태풍보다는 홍수와 가뭄에 상반된 현상이 더욱더 증가하면서 피해를 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기상재해는 예방도 막을 수도 없어서 참 더 걱정이네요. 심지훈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슈퍼태풍, 그리고 홍수와 가뭄, 한반도에 닥칠지도 모르는 기상이변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